(20분) 드라마. 오늘 이 시간에는 박이솔님의 토끼의 재판을 보내드립니다. 토끼의 재판. 어린 시절 우리를 상상의 나래로 초대한 동화들은 대부분 주인공이 악당을 물리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동화는 주인공의 입장에서 쓰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인공 이외의 인물의 입장은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동화를 악당의 시점에서 전개하면 이야기가 어떻게 변화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먼저 원작 이야기부터 짧게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여보게, 나 좀 구해주게. 호랑이 아니오. 어쩌다가 땅굴에 빠진 것이오. 발을 헛디뎌 넘어졌는데 땅굴에 빠져버렸소. 나를 꺼내주기만 한다면 이 은혜는 꼭 갚도록 하지. 제발 도와주시오. 아, 알겠소. 금방 구해드리지요. 불쌍한 표정을 하는 호랑이를 본 사내는 안쓰러운 마음에 땅굴에서 나오는 것을 도와줍니다. 하하하, 이런 순진한 사람 같으니. 배도 고픈데 잘 됐구나. 너를 잡아먹겠다. 배은망덕한 호랑이 녀석. 목숨을 살려준 자를 잡아먹다니. 내 꾀에 넘어간 건 자네인데 왜 나한테 화를 내나? 그럼 내 거짓말에 속지 말았어야지. 지금 내가 잘못했다는 것이냐? 그럼 재판을 열어 누구의 잘못이 큰지 결정을 내려보자고. 둘은 이 문제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누구의 잘못인지 결정내줄 재판관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주위에 있던 바위를 만나게 되죠. 바위야, 넌 누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느냐? 당연히 사내 저놈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험악한 사회에서 거짓말을 하나 분간 못하고 살아가는 게 죄이고 잘못이죠. 평소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치이고만 다닌 바위는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호랑이 편을 들었습니다. 이 결정에 불만이 가득했던 사내는 지나가던 토끼를 붙잡고 재판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토끼야, 너는 누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냐? 상황이 이해가 잘 안 되네요. 호랑이님, 왜 그 굴로 빠지게 된 거예요? 호랑이님이 직접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거참, 그러니까 내가 길을 가고 있었는데 발을 헛디뎌서 이렇게 쿵 하고 빠져버린 거야. 호랑이는 토끼에게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제 발로 다시 굴에 들어갔죠. 아, 그랬군요. 그래, 이 못된 호랑이야. 네 목숨을 살려주려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다니. 그 속에서 평생 썩어라. 사내는 똑똑한 토끼 덕분에 호랑이에게 잡아먹히지 않았고 호랑이는 굴 속에 빠져 자기 잘못을 반성하며 엉엉 울었답니다. 동화 토끼의 재판은 불쌍한 사내가 주인공으로 쓰였는데요. 그렇다면 동화 속 악역인 호랑이 입장에서 본 이야기는 어떻게 달라질지 보러 가시죠. 이야, 호랑이 잡아라. 오늘 한 마리 잡고 가족들도 팔아야지. 저기 호랑이다. 모두 달려.
호랑이 사냥꾼들은 어미 호랑이와 아이 호랑이를 발견하고 그 둘을 잡기 위해 달리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냥꾼에 놀란 아이 호랑이는 울기 시작했지요. 엄마 무서워요. 괜찮아 아들. 엄마가 저 사람들 따돌리고 금방 따라갈 테니 먼저 달려가고 있으렴. 엄마 꼭 와야 해요? 그럼 엄마는 아들 곁에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사냥꾼들아, 나 여기 있다. 저쪽이다! 모두 이동해! 어미 호랑이는 사냥꾼들을 따돌리기 위해 아이 호랑이와 헤어졌어요. 그리고 결국 사냥꾼들에게 둘러싸여 죽게 되죠. 어미와 떨어진 아이 호랑이는 엄마의 말대로 뒤돌아보지 않은 채 계속 달렸습니다. 엄마 언제 와요? 무서워요. 으악! 여긴 어디지? 땅굴로 빠져버렸잖아. 거기요! 아무도 없어요? 저기요! 거기 누가 있니? 왜 거기 있는 거야? 사냥꾼을 피해 도망치다가 여기 빠져버렸어요. 저를 구해주실 수 있나요? 나는 바위야. 이 산에서 제일 오래되었지. 하지만 나는 손이 없어. 미안하지만 너를 꺼내줄 수는 없구나. 대신 말동무는 해줄 수 있어. 심심하니까 가족 이야기 해볼까? 우연히 만난 호랑이와 바위는 그렇게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호랑이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을 기다렸어요. 그랬구나. 엄마가 많이 보고 싶겠네. 네. 아까 이 산에서 가장 오래 계셨다고 하셨죠? 혹시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신 줄만 알아봐 주실 수 있나요? 잠시만, 알 수 있을 것 같구나. 저기,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세요? 아니에요. 분명 오신다고 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안타깝구나. 슬프지만 돌아가셨어. 따스했던 봄날 나의 맘에 아주 조심스레 내려앉던 그대 하루 종일 그저 머물러 있다가 함께 불렀던 그 노래를 기억할까. 시름 깊은 겨울 행여 홀로 외로운 길을 떠날까 이렇게 말없이 당신의 발자국을 따라 한 발 내딛고 멈춰서줘. 거센 바람 속 그대 어디에 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되어 서 있을게. 어미 호랑이의 부고를 들은 아이 호랑이는 밤새 울었어요. 바위는 그를 위로했고 슬픔에 공감했죠. 사실 나도 인간들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인간들은 자신들의 마을과 집을 만들기 위해 산을 깎기 시작했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생물과 나의 아버지 또한 죽게 되었단다.
그렇군요. 인간들은 왜 그럴까요? 자신들을 위해서라면 동물과 생물들의 목숨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 우리 동식물들이 인간의 삶에 많은 이득을 주는데도 말이지. 자연이 파괴되면 결국 인간들에게도 피해가 될 거야. 그 전에 자연의 소중함을 인지하고 보호해야 할 텐데. 얼른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인간이 동물이 어울려 지내고 자연을 무차별적으로 개발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오겠죠? 그럼 올 거야. 나는 그렇게 믿어. 그나저나 배 안 고프니? 오랫동안 못 먹었잖아. 그런가요? 전 괜찮아요. 네 배는 배가 고프다는데? 기다려봐. 주변에 먹을 게 있는지 봐줄게. 저기 사슴 한 마리가 오네? 저기 사슴에게 구해달라고 부탁해봐. 사슴아, 여기 좀 봐줘. 무슨 소리지? 거기 누구 계세요? 나 호랑이야. 내가 발을 헛디뎌 굴에 빠져버렸어. 나 좀 구해줄 수 있을까? 호랑이라고요? 안 돼요! 난 여기 갇힌 지 일주일이 넘었어.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나가야 할 것 같아. 부탁이야, 구해줘. 사슴을 본 호랑이는 간절하게 구해달라고 애원했고, 사슴은 호랑이가 자신을 잡아먹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망설였죠. 사슴아, 왜 망설이는 거야? 어서 나를 구해주렴. 안 그러면 내가 너를 잡아먹을 테야. 내 예상이 틀리지 않았군요. 죄송하지만 저는 가보겠습니다. 왜 도망가지? 얘야, 사슴이 왜 도망갔다고 생각하니? 모르겠어요. 제가 불쌍해 보이지 않은 걸까요? 간절하게 부탁했는데 왜 저를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그런 게 아니란다. 호랑아, 부탁을 할 때는 어떤 자세로 해야 할까? 제가 얼마나 간절한지 상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해야죠. 그래,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있단다. 정말요? 그게 뭔가요? 바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거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그렇지. 사슴이 너를 구해줄까 망설인 이유는 먹이 사슬의 우두머리인 너, 호랑이가 자신을 잡아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닐까? 그런데 방금 너는 사슴의 감정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무작정 구해달라며 협박까지 했잖아. 맞아요. 저는 사슴이 저를 구해주지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협박을 한 것 같아요. 실제로는 절대로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그럼 알지. 하지만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상대방을 협박해서는 안 돼.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어 부탁해야 한단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속담 알지? 네. 남에게 말과 행동을 곱게 해야 남도 자신에게 말과 행동을 곱게 해준다는 뜻이죠? 맞아. 이 속담처럼 같은 말이어도 예쁘게 말하면 상대방도 분명 너에게 호의를 베풀 거야. 바위님 덕분에 많은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바위는 호랑이에게 부탁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었고, 호랑이는 바위의 조언을 되새기며 자신을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을 기다렸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예의 갖추어 말하기,
꼭 생각하며 말하자. 호랑아, 저기 한 사내가 오고 있어. 떨지 말고 잘 말씀 들어보렴. 네, 알겠어요.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나요? 무슨 소리지? 여기에요, 여기. 저 좀 구해주세요. 아이고, 어쩌다가 굴에 빠지게 된 거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사냥꾼들을 피해 도망치다가 힘이 빠져 길을 못 보고 발을 헛디뎌 빠졌습니다. 벌써 여기 갇힌 지 열흘이 다 되어가요. 그랬군요. 안 그래도 제 사촌인 호랑이 사냥꾼 댁에 한 마리 호랑이가 잡혀 잔치를 열었어요. 당신은 잡히지 않아 다행입니다. 사내는 사냥꾼들이 잡은 호랑이가 그의 어미인 줄도 모른 채 사냥꾼들의 이야기를 꺼냈고, 호랑이는 화가 났지만 바위의 조언을 생각하며 꾹 참고 구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장님, 저를 여기서 꺼내주신다면 밖으로 나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꼭 갚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알겠어요. 꺼내드리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호랑이는 바위의 조언대로 정중하게 부탁하였고, 사내는 호랑이를 굴에서 꺼내주었답니다. 사내님은 어디 가시던 길이셨나요? 산에서 열매를 따다가 가족에게 가는 길이었어요. 당신도 얼른 가족 만나러 가야겠네요. 부모님이 걱정하시겠어요. 네, 그렇죠. 호랑이는 남은 가족이 없지만 사내에게 그 사실을 숨겼어요. 저도 제 사촌이 사냥에 나갔다가 3일쯤에 집에 못 왔는데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그러다 다행히 호랑이 한 마리를 잡아오셔서 너무 기뻤답니다. 이야기를 듣던 호랑이는 화가 치밀어 올라 울분이 터져버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죠? 이기적이다니요? 잡혀온 동물과 그 가족들이 얼마나 슬픈지 모르시겠어요? 그들도 당신들과 똑같은 소중한 생명체라고요. 지금 목숨을 구해준 사람에게 뭐 하시는 거죠? 분명 은혜를 갚는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은혜요? 당신 같은 사람들은 은혜 받을 자격 없어요. 당신네 사촌이 잡은 그 호랑이가 저희 어머니세요. 어머니는 저를 지키시기 위해 사냥꾼들을 따돌리다가 그렇게 잡히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도망치다가 그 굴 속으로 빠진 거라고요. 저를 조금이라도 배려해 주시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사냥꾼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았을 텐데. 당신 같은 인간도 당해봐야 해요. 호랑이는 사내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사내는 억울하다며 누구의 잘못이 큰지 재판을 하자고 했고, 호랑이를 끌고 갔죠. 바위에게 이 상황에 대해 묻자 호랑이의 마음에 공감하는 바위는 호랑이의 편을 들어주었어요. 하지만 이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사내는 토끼에게 갔죠. 토끼는 호랑이와 사람이 자신에게 다가오자 두려움에 떨었고 잔머리를 굴려 결국 호랑이를 다시 굴에 빠뜨렸어요. 오늘은 호랑이 입장에서 보는 토끼의 재판을 들려드렸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하구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재밌고 신선한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드라마를 마칩니다. 이 시간 제작 박이솔, 기술 이채윤, 진행의 김민영, 최세라, 강지빈이었습니다.